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혜민이고 제 도서관에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캐서린 런델이 쓴 지붕을 달리는 아이들이라는 책을 소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지붕을 달리는 아이들은 천개의 바람이라는 출판사에서 출판한 책인데 제가 직접 작가도 만나보고 직접 사인하는 장소에도 직접 갔다 오고 직접 이거를 다 읽어본 뒤에 생각도 많이 해본 책이라서 이걸 소개하려고 합니다. 루프토퍼즈라는 제목으로 영어로 먼저 나온 책인데 이 책에는 솔직히 말해서 읽어보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의 내용은 영국 해협에서 퀸 메리오가 침몰하던 날에 바다 위를 혼자서 떠돌던 첼로 상자 안에서 소피라는 주인공인 아이가 발견되는 내용입니다. 찰스 맥심이라는 학자는 소피를 받아들여고 소피를 키우게 됩니다. 그런데 국립아동보육국에서는 남자가 아이를 키운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판단하고 사사건건 찰스의 양육 방식을 간섭하고 못마땅해 합니다. 당시 영국에서는 교양 있는 여자아이라면 치마하고 드레스를 입고 블라우스 단추는 오른쪽이 위로 가도록 입고 글사와 십자수와 요리와 바이올린을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찰스는 첼로 상자 안에서 발견된 소피에게는 남자아이의 옷을 입히고 나무를 타게 해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첼로를 가르친 다음에 바느질을 잘 못해도 상관이 없다고 가르치게 됩니다. 소피는 책을 읽으면서 나무를 오르면서 첼로를 배우면서 자기의 방식대로 살게 됩니다. 교육국에서의 관리자들은 찰스의 교육 방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게 됩니다. 당연히 찰스의 가르침대로 자란 소피는 그 사람들한테 이상한 아이로 보일 수밖에 없지요. 배가 침몰할 때 첼로를 연주하던 자신의 엄마의 모습을 또렷하게 기억한다는 소피를 사람들은 거짓말쟁이에다가 나쁜 아이로 치부해버립니다. 결국 찰스와 소피는 국립아동보육국에서 제시하는 정상적인 보호자와 피보호자의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고 위험한 보호자와 문제있는 피보호자가 되어서 헤어져야 할 위기에 처합니다. 하지만 그때 소피는 자신이 발견된 첼로 상자 안에서 자신의 엄마를 찾을 만한 단서를 발견합니다. 그러자 결국 찰스와 소피는 사회적 기준을 벗어던지고서 소피를 버린 엄마를 찾기 위해서 파리로 향합니다. 찰스는 법보다 소피를 중요하게 여기고 국가는 소피를 관리할 수는 있지만 사랑해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소피가 책에서 말하는 이 한 구절이 있는데 자기가 국가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찰스와 더 이상 못 살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하는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국가에 속할 수 있어요? 국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국가는 아무도 사랑할 수 없어요. 이 말은 그 말을 듣고서 찰스는 소피에게 특별히 혼내지는 않고 오히려 소피에게 그렇지만 사람들은 아직도 소피를 데리고 가려고 한다고 설명해주기만 합니다. 그 뒤에 찰스하고 소피는 서로와 헤어지기 싫기 때문에 법을 어기고 파리로 함께 떠납니다. 이거는 찰스가 소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예고 찰스하고 소피의 같이 살면서 생각하는 자유로운 생각들에 대한 거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첼로 상자 속에 있는 명판의 주소를 따라가 본 파리에는 찰스와 소피는 첼로 상자의 주인이 비비안 베르라는 사람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비비안은 여자이면서 바이올린이 아닌 첼로를 연주하고 사람들의 음악에 맞춰 춤추기를 바라서 장성곡인 리코엠을 누구보다 빠르게 연주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소피는 엄마의 존재를 처음으로 확인하게 되고 엄마 역시 틀에 갇히기를 거부한 자유로운 사람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소피는 리코엠을 2배로 빠른 속도로 연주한다는 엄마의 단서를 하나로 듣고 지붕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소피는 지붕 위로 올라가서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첼로를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소피는 침몰 사고를 몸으로 기억하는 것 때문에 바다를 아직도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바다와 멀리 떨어진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나무를 타기도 좋아하고 자기가 전에 살던 런던에 있던 집에서도 위로 올라가서 지붕에 앉아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소피는 결국 파리에 와서도 호텔에 있는 지붕으로 올라가서 첼로를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소피는 그리고 지붕 위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자신만이 지붕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붕 위에는 소피와 같이 자신의 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지붕 위에서 살기를 선택한 아이들이 4명 있습니다. 이 4명의 아이들도 소피만큼이나 절박한 이유로 소피보다 먼저 지붕 위에 올라온 애들입니다. 쇠창살에 가로막힌 고아원에서 마음껏 웃지도 울지도 이야기하지도 침묵하지도 못하는 생활을 해야 됐던 내 아이들에게는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지붕 아래에 있는 사실보다는 누구의 간섭도 없이 마음껏 숨 쉬면서 살 수 있는 지붕 위에서 찾을 수 있는 자유였습니다. 이 아이들은 지붕을 달리는 아이들입니다. 여기서 책에 있는 인물들이 좀 더 소개가 되게 되죠. 여기서 처음 나오는 아이는 마테오입니다. 마테오는 법원 지붕에 사는 아이인데 나이를 세우는 것을 잊어버려서 항상 14살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게 됩니다. 마테오는 매일 자기를 숨조차 쉴 수 없게 조절하는 고아원에서 종랑을 친 아이입니다. 위로 다니면서 잡힐 위험이 있다면서 지붕 위로 올라왔고 절대로 땅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마테오는 가장 정의로운 법원의 지붕 위에서 살면서 부패한 변호사들과 경찰들과 사람들의 비밀스러운 목소리를 들으면서 삽니다. 마테오는 소피와 같이 다니면서 소피가 자신의 엄마를 찾는 것을 도웁니다. 마테오는 아무의 관리도 필요 없다면서 자신만의 삶을 찾으면서 지붕 위에서 혼자서 살아갑니다. 지붕을 뛰어넘으면서 홈통을 타고 나무를 타고 줄을 타고 어디든지 갈 수 있고 그 지붕 위에서 자신만의 삶을 만듭니다. 당연히 지붕 위에서 사는 삶은 어렵지만 자유가 있다는 사실에 행복하면서 살아갑니다. 저 개인적으로 말해서는 저는 마테오가 이 책에서 가장 좋은 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 자유로운 삶을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희생한 사람이고 그것을 소피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소피가 자신의 엄마를 찾는 것을 열심히 돕고 나중에 소피가 엄마와 만나게 도와줍니다. 제가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는 영어 버전인 루프토퍼즈로 읽었는데 그때 제 친구들이랑 같이 읽었습니다. 책을. 그 친구는 책을 한 번 읽고 나서 마테오한테 정말 완전히 반하더군요. 그 친구는. 저도 솔직히 말해서 마테오 같은 인물들이 자신의 자유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자신만의 삶을 찾아가는 모습이 정말 멋있다고 생각이 났습니다. 다음 인물들은 지붕보다는 나무 위에 사는 아나스타샤와 사피입니다. 아나스타샤와 사피는 지붕은 가장 편안한 집이고 나무들은 자기들이 사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두 자매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는 불쌍한 거리의 아이들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두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잠들 시간에 밖을 돌아다니면서 고아원이 아닌 자신들이 선택한 지붕 위의 삶을 자유롭고 자랑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아나스타샤와 사피는 말합니다. 자기들은 거리를 헤매고 구걸하는 아이들은 절대로 아니고 다른 아이들과 방법이 조금 다를 뿐이지 아주 멋진 집에 자신만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소개되는 지붕 위의 아이는 제라드입니다. 제라드는 대성당의 지붕 위에 삽니다. 제라드는 지붕 위에서 항상 성가대의 노래와 함께합니다. 제라드는 다른 지붕 위의 아이들과 달리 항상 돈이 필요합니다. 다른 아이들은 직접 지붕 위에서 사냥을 하고
물건을 만들고 그러면서 살아가지만 제라드는 늘 불을 밝히는데 필요한 철을 성당에서 몰래 가져오기 때문에 돈이 필요합니다. 제라드는 성당에서 있는 철을 훔치지는 않습니다. 항상 동전을 놓고 온답니다. 그것은 대성당의 지붕 위에 사는 제라드의 양심입니다. 성당 위에 살면서 귀가 아주 밝아져서 항상 사람들의 기도와 고민을 들으면서 사람들의 노래소리를 듣습니다. 귀가 밝은 제라드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을 들 수 있고 소피의 엄마의 리퀘엠을 찾아서 소피가 엄마를 찾는 것을 큰 도움을 줍니다. 당연히 말해서 정상적인 사람들은 파리의 지붕 위는 제대로 된 집이 없다고 말하겠지요. 그렇지만 이 아이들에게는 그 지붕은 누구도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그들만의 집이고 공간이 되었습니다. 소피는 나중에 엄마의 리퀘엠 소리를 찾아서 지붕 위를 뛰어다니면서 엄마를 찾습니다. 소피는 드디어 엄마를 찾게 되고 함께 만난 엄마와 끌어안으면서 책은 끝납니다. 이 책에는 믿을 수 없지만 현실이 된 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의 첼로 상자에서 아기가 한 명이 발견됩니다. 그 다음에 웅뚱하게 사는 학자가 아이를 키우게 되고 첼로 상자 안에 있는 조각에서 있는 단서로 엄마를 찾아서 파리까지 나섭니다. 그리고 지붕 위에서 만나는 4명의 아이들과 함께 엄마의 첼로 선율을 쫓아 달리기를 하고 퀸 메리호 침몰 사건에 있는 서류에서 남자 첼로 연주자가 분장한 여자 연주자이고 그 여자가 소피의 엄마라는 사실을 밝혀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리퀘엠 소리를 듣고서 소피의 엄마가 있는 지붕까지 달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책을 쓴 캐서린 런델한테 듣게 됐는데 이 책에 나오는 소피의 엄마도 사실은 지붕 위에서 생활하는 사람이라고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것은 정말로 믿을 수 없는 일들이겠죠. 이 모든 믿을 수 없는 것들은 이 작품에 있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지는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 메시지는 아무리 작은 가능성이라도 절대로 무시하지 마라입니다. 이 말은 찰스가 책이 시작할 때 소피에게 하는 말입니다. 모두가 소피의 엄마는 침몰한 배에서 죽었다고, 그리고 배의 탑승자 명단에는 엄마의 이름이 없다는 증거 속에서도 끝까지 소피가 엄마가 살아있다는 희망을 품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작은 가능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의 가능성이 없다는 건 가능성이 아직도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생각의 유연성 덕분입니다. 때때로는 왜 엄마가 나를 찾으러 오지 않을 것인지 원망스럽지만 소피는 찰스는 그 작은 가능성을 믿습니다. 찰스는 소피에게 말해줍니다. 기적을 믿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그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소피는 엄마의 리퀘엠 소리라는 작은 가능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서 지붕 위로 올라가서 첼로를 연주합니다. 그리고 지붕 위에서 세상에서 가장 빠른 리퀘엠을 연주한 뒤 엄마의 리퀘엠 소리를 듣게 됩니다. 소피는 그렇게 해서 작은 가능성을 쫓다 보면서 자신의 엄마를 드디어 찾게 됩니다. 이 책은 중요한 메시지를 3가지 정도 전달합니다. 이 책이 전달한다고 생각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사랑입니다. 소피와 찰스는 서로 피로 연결된 관계가 아닙니다. 우연히 만나게 된 관계일 뿐이죠. 하지만 소피와 찰스는 서로 같이 살게 되고 서로를 정말로 가족처럼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찰스가 소피를 다시 헤어져야 되게 될 때는 찰스는 소피를 버리지 않고 소피와 함께 파리로 떠납니다. 소피를 버리느니 정상적인 삶을 버리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결국 둘은 파리에서 소피의 엄마를 찾게 되고 행복하게 됩니다. 이렇게 소피와 찰스는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적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이루어지게 되죠. 두 번째 메시지는 자유입니다. 마테오하고 소피하고 다른 지붕을 달리는 아이들은 다 정상적인 생활보다는 자유를 택했습니다. 그 아이들은 자신의 삶에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판단을 하고 지붕 위로 나섭니다. 지붕 위에서는 자유가 있고 아무도 자신들을 건드릴 수 없기 때문이죠. 지붕 위는 아주 위험한 곳입니다. 한 발만 잘못 내디디면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고 위에서 사람들이 발견된다면 지붕 위가 더 이상 안전한 곳이 될 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붕 위에는 자유가 있고 그 아이들은 자유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자유가 있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집 안에서 생활하지는 않지만 지붕 위에서 서로를 지켜가면서 행복하게 삽니다. 이 책은 그렇게 자유가 없이 생활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하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생활하고 자유의 관계를 생각하게 하죠. 마지막 메시지는 가능성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죠. 이 책의 전체에서는 계속 이 말을 반복합니다. 아무리 작은 가능성이라도 믿을 수 있다고. 그 작은 가능성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의 재능이고 그 재능을 절대로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작은 가능성을 믿을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피는 이 책 안에서 계속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가능성을 믿고 거기에 매달립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이 가능성이 있으면 이 가능성에 매달려도 된다고, 그리고 언젠가는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나중에 소피는 자신이 그토록 찾던 엄마랑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이 책에서는 아무리 작은 가능성이라도 믿을 수 있는 것이 좋다고 알려줍니다. 아무리 조그마한 작은 낮은 가능성이라도 믿으면 기적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지금까지 지붕을 달리는 아이들이라는 책의 리뷰였습니다. 제 도서관에 오셔서 감사합니다.